자, 지금 어쨌든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 규제 이게 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뭔가 러시아가 또 측면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대항 시나리오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뭐 양측은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시벨의 힘 말씀하셨지만 러시아는 중국이 원하는 걸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중 용도 물품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는 안 줘요. 드론은 안 줘요. 그렇지만 드론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은 주거든요. 이건 상용 부품들이니까 이건 전략 물자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불펜이지만 군인들이 쓰려면 군수 물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천문학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에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은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양쪽은 또 셈법이 다르니까 우리 손잡고 미국이랑 싸우자. 이건 쉽지가 않다. 네. 왜냐? 미국은 또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 중국은 괴롭히려고 작정했고 이건 포기 안 할 거고, 러시아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을 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전략적 연대가 거기까지예요. 네. 지금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매년 합동훈련 하거든요. 네. 뭐 자빠드니 뭐니 바스도기니 해서 러시아 이름으로. 그런데 중국군이 러시아 가기도 해요. 근데 그 훈련은 한미연합훈련처럼 통합된 훈련이 아니에요. 가서 각자 지들끼리 훈련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의 협력은 하지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 관계가 또 있어요. 네. 당장 지금 연해주 거의 이 한반도 면역만 하거든요. 이게 원래 청나라 영토에 속해 있었거든요. 1860년대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가져간 거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저거 내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얻으면 동해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인구가 희박하거든요. 수백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중국 척박한 땅이라. 중국 사람들 2, 3천만 들어와서 눌러서 안 나가면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도망강 협력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러시아로서는 전략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거다. 네. 그러니까 북중 관계, 이 중러 관계는 항상 가능성과 제약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이 삼각 어떤 그 교류, 이 친밀, 동맹 관계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금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군요. 그럴 필요는 없죠. 제한적인 협력은 할 거다. 그런데 이 삼각동맹, 냉전기처럼 북중러의 연대는 쉽지 않다. 그리고 냉전기 때도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우스리강 가고 전쟁까지 했거든요. 마오쩌둥을 수정주의자라, 이 마오쩌둥은 후르쇼프 이후로 수정주의 국가, 스탈린주의를 거부했다고. 그다음 이 소련은 중국 보고 교조주의. 둘이 어마어마하게 충돌했거든요.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게 중국이거든요. 등거리 얘기를 했던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북중러가 냉전기로 가기는 어렵고, 냉전기에도 그 세 사이는 아주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 경제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환율이 지난해 9,000원에서 현재 21,000원, 이건 2배 이상 뛴 거잖아요. 1년 만에. 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북한의 경제가.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 8,000원에서 한 9,000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 지금 21,000원이면 좀 떨어진 거예요. 24,000원, 5,000원까지 갔어요. 아, 네. 지역에 따라서는 3만 원까지 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참 북한에서도 화폐 개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있다 나왔죠. 말씀 나눴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로 치면은 환율이 우리 1,300~1,400원인가요 지금? 네. 지금 한 4,000원이 넘는 거거든요. 음, IMF 때도 2,000원 안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는 우리로 치면 괴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보냐면, 그거 왜 나빠졌을까? 일단은 대북 제재. 네. 대북 제재로 지금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 주요 외화 가득원이 첫 번째는 광물입니다. 석탄과 철강석. 이거 안 돼요. 금지예요. 대북 제재로. 그 다음에 수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동북 삼성 쪽에 북한 수산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 수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안 됩니다. 금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임가공이에요. 중국에서 들어가서 북한에서 가공해서 가져와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화룡이나 단둥 이런 동북 삼성에 가서 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류 임가공, 수산물 가공 여기에 종사하거든요. 요것도 1년에 한 10억 달러 내외로 계산되거든요. 요것도 안 돼요. 네. 그럼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 속눈썹, 가발 이런 거 팔고 있거든요. 그거 돈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수출품의 95%는 중단돼 있습니다. 수출이. 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냐? 자, 2016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유엔 안보리. 그때부터 2017년 12월까지 12월에 2397호까지 5개의 제재가 치명타를 입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북한 경제는 끝없는 추락이에요. 2016년 이후로. 그래서 하노이에서 북한이 매달린 거예요. 2016년 이후에 5개만 좀 제발 해제해달라. 네. 영변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계속 그 누적되면서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버티기는 더 힘든. 그러면 달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달러가. 그러니까 계속 뭐래요? 가상자산 탈취, 해킹 음.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여기 국가 단위로 매달리는 거죠. 알면서 다 들키면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럼요. 수출은 못하니. 그렇죠. 여기에 또 상황적인 요인을 보면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거의 군사 동맹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드러내놓고 이제. 네네. 그러면 의아스럽지 않아요? 인민군이 12,000 플러스 3,000, 15,000 갔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1차 12,000, 2차 3,000. 그중에 한 5,000명이 손실이에요. 최소 600명 전사고 어마어마하죠. 그럼 러시아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봤자 1인당 2,000달러거든요. 음. 계산해봤자 생각보다 안 많아요. 월급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는 자원 수출이 60, 70%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네. 오죽하면 우리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국민 음식이겠어요. 음. 그러니까 자원 팔아서 먹을 거 사오는 구조거든요. 뭐 중화학공업 일부, 첨단 군사기술이 우주기술은 있지만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산업 제조업 협력이 거의 그러니까 맨날 관광 협력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러 간의 협력은 군사협력, 일부 원유, 그 다음에 밀가루, 비료 이런 건 있지만 이것만 준다고 경제가 회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러 협력은 북한 경제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네. 북러 협력 과정에서 북중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렇죠. 왜냐 중국은 북한을 자기의 속국이라고 보는 거죠. 뭐 일본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나와바리라고 보는 거죠. 나와바리. 그런데 북한이 삐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로. 거기다가 북러 조약 체결 이전에 조중 우호 협정 및 상호 원조 조약, 이거 동맹 조약이에요. 네. 유사시 자동기업 군사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중국의 속셈은 그거거든요. 북한을 속국으로 만들거나 점령을 해서 동해로 나오는 게 꿈이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동해로 나오는 중국과 못 나오는 중국.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중국 동북 삼성은 날개를 달죠. 만일 동해를 얻으면. 그런데 이 지난해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에 가서 맺은 북러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도 유사시 군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음대로 못 하겠네, 중국이. 네. 크렘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북한이 필요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지원할 거다라고. 그럼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는요. 중국이 나오면 블라디보스토크이 포위되고 연해주가 위험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 총나라 영위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유사시 들어오면 러시아도 들어오겠죠. 동해로 못 나오게 막겠죠. 그럼 시진핑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으로 갔죠. 그러니까 지난해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대련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방추이 섬이라고 그 섬의 해변에서 둘이 걸으면서 다정하게 그 발자국을 가져다가 동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승질이 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북한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것도 폐쇄시켜버렸어요. 옛날에 김일성 뭐 김대 갔던. 그랬더니 북한도 가만히 있나요? 올 1월 달에는 정말로 그거 보고 놀랐는데 시진핑 주석이 보낸 연하장, 네. 신년 연하장을 1면도 아닌 3면에 실었어요. 네. 푸틴 건 1면에 실었고 이미.
근데 그 삼면도 어디냐? 시진핑의 모욕이죠. 쿠바보다 더 밑에. 콩고하고 쿠바보다 더 밑에 실었고 시진핑 이름도 안 들어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연하청을 보내왔다라는 그 토막 기사에 중국 국가 주석과 부인이 뭐 베트남 이렇게 보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시진핑 따기를 때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최악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젖줄이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그쪽에서 지원해 준 걸로 먹고 살았는데. 교역의 95% 이상이 중국이고, 네. 그 다음에 10만, 20만 노동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국이 코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압록강에 5개 수풍댐, 한때 동양 최대였죠. 마지막 댐이 이제 태평만 댐이라고 신의주에서 한 3, 40km 위에 있거든요. 거기에 댐이지만 그 안으로 송유관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오는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거든요. 네. 이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역 끊고 노동자 끊고 원유만 끊어도 이 셋 중에 하나만 끊어도 북한은 코피 터지거든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북중 관계 악화됐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러 관계는 날개를 달았지만 북중 관계가 악화되니까 경제에 치명타를 준 거죠.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